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신용평가 등급과 금융기관 거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지 높은 등급을 받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용평가 등급을 은행에서는 대출 및 여신심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증기관에서는 보증심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평가 등급의 산출 체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은 기업의 부도, 부실 가능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부도, 부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높은 등급인 AAA가 나오는 것이고, 부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C등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요소들을 신용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산출하느냐?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기타 비재무 요인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뭐니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부실 가능성은 가장 직결되는 것이 안정성이기 때문이죠. 신용평가 등급의 산출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평가는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가 있어야지 정식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력이 짧아서 1년 또는 2개년의 재무제표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간이평가 대상이 되며, 간이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업력이 3년 이상, 4년 이상 되고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쭉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정도 돼야지 신용등급의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용평가 모형에서는 재무 분식을 체크하여 각종 재무제표 비율을 분석하는 재무등급을 산출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식 여부를 체크하는 모형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분식을 하면은 신용등급의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 점수인 신용등급을 회사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 개인이 각종 대금을 연체를 하고 있다, 또는 현금 서비스를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요거는 회사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잦은 대표자 변경 등 부정적인 비재무적 요소 또한 신용평가 등급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터링 등급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가 3개년 연속 손실을 내고 있다,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 국세, 사대보험 연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도의 부정적인 정보가 파악이 되고 있다면 이 정보를 토대로 등급을 제한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것을 필터링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용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지 높은 등급을 받고 이 높은 등급을 쭉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왼쪽에는 지금 안정성과 유동성이 있고, 이쪽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네. 신용평가 등급은 부실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이 좋아야지 높은 신용평가 등급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무리 수익성,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정성, 유동성이 좋지 않다라면 절대로 높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과도한 차입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차입금, 급격한 차입금 증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급격한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유동성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인데, 발생주의 회계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평가하여 현금 흐름 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신용평가 등급 외에 현금 흐름 등급이라는 지표로 하여 보조 등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 신용평가 등급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신용평가 등급을 토대로 여신 집행 및 한도 설정, 대출금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거래 기본 조건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평가 등급이 너무 낮다 또는 낮아졌다 라고 하면은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 상환이 요구가 들어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건설업 이외에 제조업, IT 산업 여러 분야에 대출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모형, 산업 모형 이런 모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기에 진입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건설업에 대한 여신 리스크를 축소하려 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 상환 압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재무제표, 발생주의 재무제표가 지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각종 신용평가 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일단 과거 정보이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신뢰성이 좀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동태적인 정보, 이 동태적인 정보라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라는 것이고 과거 정보가 아닌 지금의 정보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된 매출 매입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급격하게 상승, 하락, 그리고 세금 4대 보험이 연체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어떻게 이 기업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에 대한 동태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은 보증기관에서는 신용평가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둘 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업에 대한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죠. 마찬가지로 보증융자 등 업무거래 조건 결정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보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고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한도의 배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출자 같은 금전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보증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역시 돈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등급 관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등급에 따라서 보증 한도는 5배에서 20배, 10배에서 30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보증기관에서도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 한계점을 많이 극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액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심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조기 경보 모형 등을 통해서 동태적인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하는 경우도 요새는 늘고 있습니다. 고액보증의 경우에는 현장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에 키맨이 이탈하였는지 또는 현장에 대금이 회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증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세, 지방세, 연체정보, 부가세, 매출 매입의 변동 등 역시 마찬가지로 조기경보 모형을 도입하여 가지고 동태적인 정보의 반영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현금흐름 등급에 신용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되면은 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보증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역시 관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신용평가 등급과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